한국인 사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한 영국의 명문가. 귀족 남성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사위가 받는 특별 대접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모래 폭풍을 만나고 자동차 고장으로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도 한국인 사위의 특별한 행동으로 인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켄싱턴이라고 해요. 저는 오랜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영국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거의 300년 동안 영국에서 최고급 위스키를 만드는 유명한 증류소를 운영해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의 전통이 자랑스러운 가치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언제나 우리 방식이 제일 좋다고 믿었고, 우리의 관습이 다른 곳의 관습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오래된 저택의 웅장한 식당에 앉아있던 기억이 나요. 그 식당 벽에는 저희 조상들의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모두 최고급 옷을 입고 계셨어요.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와 강택이 나는 은제품 냄새가 풍겼고, 저는 그곳 곳곳에 전통의 무게를 느꼈어요. 저는 자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존중해야 해라고 생각했어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생각들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제 딸 샬롯이 정통 영국인도 아니고 다른 유럽의 백인도 아닌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녀들의 고집을 이길 수는 없지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사위는 밝고 재능 있는 과학자 이준호라는 사람이에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 그들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어요. 한국은 멀리 있고 영국과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시아 사람들, 예를 들어 이준호 같은 사람들은 우리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를 익숙하지 않은 먼 나라에서 온 젊은 남자로만 여겼어요. 저는 아내에게도 그는 그냥 외국인일 뿐이고 그의 방식은 우리 방식만큼 훌륭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서구, 특히 우리 영국이 지식과 문화의 중심이라고 믿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 특히 아시아의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준호를 볼 때도 그가 예의 바르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것만 눈에 들어왔고 그의 생각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일을 잘할 거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시아인일 뿐이지라고 생각했어요. 샬롯이 항상 이준호에 대해 칭찬하며 이야기했음에도 저는 예전의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자주 그의 뛰어난 발명품과 친절한 성격에 대해 샬롯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침묵을 지켰어요. 그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추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서재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을 때 한국의 혁신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 기사에는 독특하고 신나는 느낌의 최첨단 기술에 대해 실려 있었어요. 잠깐 동안 호기심의 불꽃이 일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촌스러우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에 감탄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사는 무시해버렸어요. 저는 제 익숙한 세상을 믿느라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제 생각에 편안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믿었어요. 제 세상은 완전하다고 생각했고 한국과 같은 곳에서 배울 것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마주할 미래의 놀라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돌아보면 저는 그때의 제 생각이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아요. 저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기술을 이해하거나 감상할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저는 제 작은 자랑스러운 영국 가문집보다 훨씬 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어요. 그 시절 저는 언젠가 다른 문화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제 오래된 생각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혁신, 친절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제 눈앞에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초록빛 한국 여권 한 장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작은 물건이 나중에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도 그 초기 시절을 떠올리면 제가 무시하려고 했던 호기심의 불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 편안하고 전통적인 세상을 훨씬 넘어서는 여정의 시작이었고, 때로는 가장 좋은 교훈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던 날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가족 여행이었는데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흥분과 약간의 긴장으로 쿵쾅거렸어요. 저는 늘 옛 방식을 믿었지만 이번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딸 샬롯과 그녀의 남편 이준호가 제 옆에 함께 바쁜 공항을 걸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밝았으며 여러 언어로 쓰인 표지판과 사방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분주한 여행객들이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영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공기의 온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복장도 낯설었어요. 샬롯과 짐들을 들고 긴 줄에 서면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험을 즐기려고 노력했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옛 생각들이 도전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잊을 수 없는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줄 맨 앞에 도착했을 때 한 공항 직원이 이준호에게 다가왔어요.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박사님, 오늘 VIP 통로를 이용하실 건가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멍하니 바라보며 이준호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곧바로 그는 특별한 자격을 가진 손님들을 위해 마련된 통로로 안내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빠르게 스쳤어요. 먼 나라에서 온 젊은 남자라고 한때 무시했던 이준호가 왜 연예인처럼 대우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견뎌온 긴 대기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영예에 비하면 갑자기 하찮게 느껴졌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해서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생각 때문에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여행객들이 서로 속삭이거나 저희 쪽을 흘깃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분은 누구시지? 왜 이렇게 특별한 분이시지? 라는 질문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안내방송을 통해 한 VIP 손님이 대형 호텔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사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는 소리가 퍼졌어요. 저는 이준호가 그냥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라 사우디 로봇 혁신 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메아리 쳤어요. 저는 그를 단순히 외국 과학자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그의 업적으로 인해 칭송받고 존경받는 모습을 보니 마치 눈앞에 장막이 벗겨진 것 같았어요. 제 감정은 점점 끌어올랐어요. 제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난 듯 했어요. 분노, 후회, 그리고 이상하게도 존경의 감정이 한꺼번에 섞였어요. 저는 이준호가 공항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의 자세는 여유로웠고 얼굴은 차분하며 눈빛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어요. 옛 생각들과 싸우면서도 저는 그가 받는 존경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사우디 태양의 열기가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밝은 빛 덕분에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현실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준호를 대하는 방식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신호였어요. 한때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외국 기술과 다양한 문화가 사실은 더 밝은 미래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신호였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직원들의 공손한 말투, 이준호가 부드럽게 안내받는 모습,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등 모든 세부사항이 마치 한 편의 큰 미스터리가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준호와 그의 업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때 제가 우리 전통의 우월함만을 믿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날 공항의 장면이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우리가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마치 제가 거대한 폭풍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폭풍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공항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들이
제 옛 생각 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그 씨앗은 이제 자라나면서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사고방식 전체에 도전하는 여정이 될 것임을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을 도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에 압도되면서도 동시에 작은 흥분의 불꽃도 느꼈어요. 어쩌면 이번 모험을 통해 존경, 겸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때로는 가장 뜻밖의 순간들이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주고 혼란스럽고 극적인 폭풍 속에서도 성장하고 배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쁜 공항과 VIP 통로의 흥분을 뒤로하고 저희의 여정은 광활하고 탁 트인 사막으로 이어졌어요. 차량이 긴 텅 빈 도로 위로 굴러나갈 때의 경외감과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영국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땅은 수평선까지 펼쳐진 황금빛 모래 바다 같았고 하늘은 깊고 끝없는 파란색이었어요. 모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고 공기는 마치 신기루처럼 반짝였어요.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건물들과 화려한 불빛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거친 자연의 아름다움뿐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변하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샬롯은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잠긴 듯했고 이준호는 차분하고 집중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사막이 던질 어떤 어려움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어요. 바로 그때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차량이 갑자기 떨리며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차가 멈췄어요. 제 심장은 믿기 어려운 마음에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샬롯에게 물었어요. 샬롯의 눈도 커졌고 이준호도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먼 곳에서 어두운 먼지 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점점 세차게 불었고 모래가 작은 분노한 유령처럼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강렬한 모래 폭풍이 시작되었어요. 공기는 거칠고 무거워졌으며 차량 창문은 폭풍의 강한 힘에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 안의 분위기는 팽팽해졌어요. 이준호는 침착해야 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요란한 바람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는 트렁크를 열고 작은 도구 상자를 꺼냈어요. 저는 그가 폭풍 속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면밀히 지켜보았어요. 거센 바람에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결연한 의지로 움직였어요. 저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그저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먼지 자욱한 안개 너머로 바라보니 이준호가 엔진 근처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래가 방해될 때마다 손을 천으로 닦으며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검사했어요. 폭풍이 휘몰아치는 동안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샬롯은 제 손을 꽉 잡고 걱정스런 눈빛을 보냈고 저는 그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몇 번의 빠른 조정과 기지가 발휘되어 이준호가 엔진을 다시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차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래 폭풍이 여전히 밖에서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저희는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았어요. 대시보드 불빛에 잠깐 비친 이준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차분함뿐만 아니라 깊은 자신감과 따뜻한 배려심도 엿볼 수 있었어요. 이전에 본 적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 후 저희는 천천히 멀리서 보였던 작은 베두인 캠프로 향했어요. 캠프는 소박한 텐트와 험난한 사막 날씨에 대비한 몇몇 친절한 현지인들이 마련해 놓은 것이었어요. 캠프에 계시던 한 연세 많은 분께서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막에서 고생하셨네요. 이분의 지혜로 무사히 해결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분의 다정한 말씀이 잔잔한 정적 속에 메아리 쳤고 저는 진정한 존경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캠프의 고요한 피난처 안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감사함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폭풍은 매우 거칠었고 사막은 저희의 힘과 의지를 시험하였지만 그 모든 가운데에서 이준호의 용기와 솜씨가 밝게 빛났어요. 저는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놀라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위험이 가득한 사막은 서로 도우며 적응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극적인 시련이 저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모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는 소식을 받았어요. 폭풍이 드디어 지나가고 사막의 고요함이 돌아온 캠프에서 어느 한적한 저녁 제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건너편 목소리는 긴급하고 걱정 가득했어요. 영국에 있는 오랜 친구가 전화했어요. 그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증류소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다고 설명했어요. 야망이 넘치는 윌슨이 이끄는 경쟁업체가 우리 회사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무너지는 듯 했어요. 평생 동안 저는 우리 전통의 힘과 가족의 자부심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멀리 낯선 땅에 있는 동안 고향에서는 우리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사막에서 배운 놀라운 교훈들과 가족의 유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고요한 사막의 밤을 둘러보았어요. 베두인 캠프 위로 별들이 반짝였고 텐트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속삭였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작은 텐트 아래에 앉아 깜빡이는 랜턴 불빛이 제 얼굴에 춤추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의심과 씨름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위협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늘 침착하고 지혜로운 샬롯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샬롯은 모든 도전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고 상기시켜 주었어요. 아빠라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이건 단지 위기가 아니라 우리 실력을 보여줄 기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겪었던 일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이준호가 사막에서 우리를 구해주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고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간단하지만 깊은 진실을 담고 있어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여행이 사막에서뿐만 아니라 제 책임과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운 놀라운 경험들을 활용하기로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주의 깊게 듣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님, 제 기술과 인맥을 활용해서 가족 사업을 구하는 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그 험난한 사막 폭풍 앞에서도 놀라운 재능과 용기를 보여주셨던 그가 이제는 우리 증류소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거예요. 이준호의 계획은 혁신적이면서도 대담했어요. 그는 새로운 시장이 쏟아지고 있는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과 연결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영국의 유산과 한국의 혁신을 기념하는 특별판 위스키 라인을 만들면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아이디어는 대담했고 제가 전에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준호와 오랜 시간을 보내며 그의 아이디어를 듣고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했어요. 그가 보여준 열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오랜 세월 후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희망이 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위기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래된 한계를 깨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전통, 자부심, 자립심 같은 가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숙소방에 앉아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거라는 것을 알았지만 용기와 창의성 그리고 이준호와 같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장 큰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계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고 처음으로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우리 가족의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열린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는 오래된 편견과 두려움이 제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대신 영국의 풍부한 전통과 한국의 역동적인 혁신을 결합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위기는 비록 고통스럽고 뜻밖이었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위기는 제 깊은 불안과 맞서게 했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저는 새로운 지식과 신선한 시각,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우리 가족 중류소의 위기는 해결되었고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영국의 익숙한 거리를 걸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느꼈어요. 도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도 달라졌어요. 저는 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았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증류소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다소 팽팽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과 가족들이 본관 홀에 모여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섰어요. 그 순간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이번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 용기의 힘, 그리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라고 저는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때 우리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의 아이디어와 문화에도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준호의 지혜와 혁신 덕분에 진정한 힘은 서로 협력하고 배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과 사업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요. 영국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한국의 역동적인 혁신 정신이 어우러진 새로운 장을요. 홀 안은 수근거림과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오랜 두려움의 무게가 내려앉고 따뜻한 희망이 대신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변화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앞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판 위스키와 함께라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빛나는 모범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행 중 겪었던 극적인 순간들, 사막의 폭풍, 가족 유산을 거의 무너뜨린 위기, 그리고 변화에 대한 신뢰를 촉구해준 이준호의 용감한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그 경험들이 제 힘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오래된 편견이 저를 붙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새로운 시장을 탐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준비가 되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이준호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일했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한국에서 사업 파트너들과의 회의를 조직했어요. 저는 계획과 전략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하며 보냈고 존경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거대한 도약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저녁 저는 새로운 제품, 바로 한국 특별판 위스키를 공개하는 성대한 축하 행사에 참석했어요. 행사는 별처럼 반짝이는 조명이 가득한 아름답게 장식된 홀에서 열렸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 오래된 친구들과 새로운 파트너들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진심 어린 건배를 위해 잔을 들면서 어려웠던 시절과 저를 여기까지 이끈 극적인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엄청난 감사와 희망의 감정에 휩싸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합니다. 라고 저는 홀 안에 메아리치도록 외쳤어요. 변화는 때때로 두렵지만 성장과 단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 후 터져나온 박수갈채는 마치 천둥소리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여행이 증류소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까지 변화시켰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오직 우리 방식만이 옳다고 믿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협력의 힘, 혁신의 아름다움, 그리고 단합된 미래의 약속을 보았어요. 그날 밤 맑은 하늘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로운 새벽이 다가왔어요. 희망과 단합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의 새벽이요. 지금까지 귀족 출신 영국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